이거 지방산이라 그래요. 탄수화물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당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기호로 보면 요게 당이에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 네? 당입니다. 이 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계속 당끼리 계속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네? 길게 이게 막 몇만 개.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여기 끊는 작용, 끊어요. 이런 데를. 네? 잘게. 그게 소화예요. 누가 한다고? 그걸 이빨 이걸 끊을 수 있어. 위에서요. 위장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효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화 효소 여러 가지 소화 당을 요걸 끊는 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밀라제 그죠? 네? 아밀라제 들어봤죠? 네. 치매도 있고 뭐 이 췌장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요 효소 일꾼이죠. 2만 가지 일꾼 중에 하나죠. 일꾼이 이걸 끊어. 자 끊고 나면 우리가 이 큰 걸 세포가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우리 입도 작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한정돼 있잖아, 그죠? 큰 거 못 먹잖아. 똑같아요, 세포도. 이 큰 걸 통째로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갖다 줘봐야 세포는 못 먹어. 자, 이렇게 소화를 해서 우리가 소장까지 가요. 그죠? 위를 거쳐서. 소장에 이렇게 소장이라고 하자고 이게. 그러면 여기 아까 세포가 있다 그랬죠? 이건 뭐라고? 표피세포예요. 장표피세포. 이거 장세포. 그럼 여기 이제 소화가 되고 탄수화물은 당도 있고 요런 거. 작죠? 이제 한 개를 끊었으니까. 당. 그 다음에 지방도 덩어리잖아. 그걸 갖다가 분해하는 것은 리파제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일꾼이 요걸 또 막 끊어. 그 지방산.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덩어리잖아, 그죠? 그걸 또 막 끊어.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일꾼이 또 끊어요. 그럼 이걸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이라고 왔네, 그죠? 우리가 먹은 것들이 이런 일꾼들에 의해서 장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일꾼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요렇게 잘게 쪼개놨어요. 쪼개놓으면 이 이제 장세포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 수많은 입이 있다 그랬죠? 얘들이 주특기는 뭐냐면 장세포의 주특기는 얘들을 팍팍 낚아채는 데 선수야. 다른 세포들은 그런 걸 잘 못해. 근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요 그걸 잘해. 주특기가. 사람마다 우리도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갖다가 막 잡아들여. 빨리빨리 잡아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놓냐면 뒤로 또 내놓아요. 뒤로 내뱉어. 내뱉으면 뒤에는 뭐가 있냐면 혈관이 들어오고 있어. 혈관. 이 혈관이 얘들을 다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가지고 장에 있는 이런 것들 결국 혈관이 다 받아가지고 이 혈관이 어디로 가겠어요? 간으로 가요. 간.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수많은 미생물, 그죠? 미생물들이 살다 보면 뭐 똥도 싸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독소,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 그럼 여기 뭐 피지 못하게 독소도 좀 따라 들어오고 미생물 뭐 하여튼 찌꺼기도 있을 거고 미생물이 죽은 시체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면 간에서 청소를 해 그런 걸 깨끗하게. 그런 것들이 온몸에 퍼지면 큰일 나잖아. 퍼지기 전에 간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디톡스라 그럽니다. 톡신, 독소를 제거한다. 독소를 다 청소를 한 다음에 이걸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촥 해가지고 어떻게 온몸으로 심장에서 폐를 거쳐가지고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산소, 우리가 숨 쉬잖아요, 폐를, 그죠? 그러면 이 심장에서 폐로 보내 피를. 폐에서 다시 올 때는 산소를 잔뜩 먹으면 피가 들어와 심장으로. 그리고 폐에서는 뭘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죠? 숨 쉬면 이 높여버리잖아, 그죠? 내뱉고 산소를 깨끗한 산소를 들여보내가지고 하고 산소하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산소 플러스 이 영양분이 가득할 거 아니야, 이 피에는. 요소 받아들인 거, 그죠? 그걸 갖다가 온몸의 세포들한테
30조 개의 세포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죠. 그죠? 예, 그럼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조 개의 세포들이 이걸 잘 받아야지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 청소가 잘 안 되네. 더러운 피가 막 돌아다니네. 그럼 어떻게 돼? 이 세포들도 자꾸 이제 막 우리가 이 연기 꼭 잡아요. 저도 우리 살기 힘들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럼 온갖 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장에서 이렇게 잘게 쪼갠 것들을 얘들이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됐어, 혈관에. 우리 밥을 먹었더니 이렇게 흡수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피를 딱 재면 어떻게 했어요? 당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당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쫙 다 돌아가지고 세포들한테 다 나눠줬어. 그 세포들이 다 이용을 했네. 세포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했어요? 당이 낮겠죠. 다 줬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주고 나면 이렇게 낮아져야 돼.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죽는데 얘들이 잘 못 받아 먹어. 네?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돌아오는데. 네? 이게 당뇨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설탕물, 꿀을 드시면 끈적끈적하죠? 왜 그래요? 그거 다 물인데 사실은. 물에 뭐가 많아요? 당이 너무 많아. 네? 네, 그래서 끈적끈적한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우리 혈관, 모세혈관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한 5에서 10 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5에서 10 마이크로메타예요. 이 감이 잘 안 잡히면 눈에 보이도 안 해. 우리 모세혈관 보이나요? 이게 보면 안 보이죠? 왜? 너무 좁아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좁은 데를 끈적끈적한 물이 지나가겠어요? 다 막히는 거야. 네? 끈적끈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피가. 네? 네. 그래서 당의 농도가 100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공복당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세포한테 전달해 주는 당을 그 역할을 하는 일꾼이 있어. 그 일꾼이 누구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당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어디서 만들어지면 췌장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 위 뒤쪽에 있죠. 위 뒤쪽. 위가 여기 있으니까 위 바로 그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요, 췌장이 열심히 일어나서 이걸 만들어요. 그걸 확 뿌려요. 네? 그러면 이 인슐린이 온몸으로 쫙 퍼져 온 세포에 요 역할 막 당을 정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췌장이 고장 나가지고 인슐린을 잘못 만들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당뇨가 걸리는데 췌장이 왜 망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췌장이 망가져요. 어떻게 안 좋으면 갑자기 폭식을 한다든지 또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럼 췌장이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 단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막 올라가겠죠. 자꾸 당 농도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췌장이 쉴 수가 없고 있잖아요.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바빠. 너무 바빠. 너무 힘들게 얘가 일을 해. 막 하루하루 그냥.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팍 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 만드는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먹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겠죠. 적으니까.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폭식을 한다든지 단 음식을 맨날 자주 달고 산다든지 뭐 이런 것을 밥 먹고 나서 또 막 바로 바로 또 뭐 단 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습관을 갖다 계속 운동을 또 안 한다든지 운동을 안 해도 똑같아요. 운동을 잘 안 씹어도 췌장이 망가지나요? 잘 안 씹는 거하고 췌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안 씹으면
소화가 이제 위장이 부하를 받겠죠. 부하. 위장이 위가 부하를 받는다든지. 자, 우리가 입에서 천천히 씹어서 완전히 물처럼 만들어서 삼키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을. 막 급하게 그냥 우리 주유소에 가면은 차에 기름 넣잖아. 기름 넣듯이 콜콜콜 넣는 거. 우리는 기름 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그죠? 예.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 소중한 이 아주 그 소중한 30만 명의 그 세포 30조개의 예? 세포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그죠? 세포 한테로 다 보내는 거잖아. 내가 먹어서 영양분을 그죠? 그러니까 그 30조개나 되는 그 소중한 그 귀한 그 세포를 접대하는 일인데 예? 그게 어찌 기름 넣는 거냐 하고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축제이고 예? 성스럽고 아주 뭐랄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식사 시간이라고 해서 급하게 막 그냥 뭐 해치우는 뭐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우리가 침이 충분히 고이죠. 그러면 그죠? 침하고 음식하고 네? 충분히 섞어가지고 완전히 이걸 갖다가 해서 물처럼 만들어서 이게 삼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야채를 우리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죠? 밥도 먹고 뭐 골고루 먹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먹으면 이 야채 안에는 NO3가 많이 있어요. 야채는 고기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야채하고 같이 먹는 게 좋은데 야채에는 NO3가 우리가 꾹꾹꾹 씹으면요 우리 입안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장에도 많지만 입안에도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NO로 만듭니다. NO가 뭐예요? 산화질소잖아. 그래서 이 NO가 같이 음식하고 섞여가지고 위로 내려가요. 그럼 위에 있는 이 NO들이 위에 있는 혈관에 작용을 해. 혈관에. 예? 그 혈관을 갖다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피가 확 몰리게 만들어. 그럼 위가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꾹꾹 씹는 동안에 우리가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많이 나와서 소화 잘게 쪼개는 기능도 잘하고 더불어서 이 NO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가 잘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여다보면 이럴 시간이 없어. 예? 예. 넘기기 막. 그래, 넘기기 바빠. 예. 그러면 결국은 위도 부하가 걸려가지고 위도 온갖 병이 걸리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있잖아요. 예. 급하게 뭘 먹으면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당의 혈당이 요렇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조절이 돼 일정하게. 예? 혈당이 좀 높아지면 아까 뭐가 나온다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탁 만들어내 가지고 혈당을 끌어내려요. 또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그냥 푹 퍼져버리죠 사람이. 예, 큰일 나요. 혈당이 낮으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낮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또 끌어올려야 되잖아. 누가? 이때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거는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요. 인슐린의 베타세포 췌장에. 이거는 알파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루카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려 또 이렇게. 또 너무 높으면 낮추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음식을 갖다가 내가 갑자기 많이 먹었어. 당을 또 막 때려 먹었어. 포도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먹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서 당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췌장이 있잖아. 이거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베타세포가 막 엄청나게 바빠 그냥. 막 만들어대도 이게 끝없이 만들어대야 되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인슐린을 못 만들게 돼.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면 스파이크. 당 스파이크예요. 당이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식습관으로 인해서 스파이크가 안 일어나도록 식사를 갖다가 잘 해야 된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먹는 거고.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았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부터 내가 전신을 통솔 관장한다 그랬죠. 뇌에 우리가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 우리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 바로 밑에를 시상하부라 그래요. 네? 시상하부 밑에 뭐가 있다고? 피튜터리, 뇌하수체. 이게 연결축이에요. 호르몬 축이에요. 이게 아드레날이라고 하는 부신. 부신 어디 있냐면 콩팥에 있어요. 네? 아드레날. 우리가 양쪽에 콩팥이 이렇게 등 뒤쪽에 있죠. 이쪽에 그죠? 네. 요 콩팥 위에 요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부신이에요. 네? 그래서 부신에다가 이게 호르몬 축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부신을 자극을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뭘 만드냐면 코티솔이라고 하나 우리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코티솔을 막 만들어내요. 우리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막 만들어지면 혈당을 막 높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 이놈은 계속 높이네? 그러면 췌장은 또 어떻게 돼? 낮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췌장은 또 계속 낮춰야 돼. 둘 다 이놈도 힘들고 이놈도 힘들어.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잖아요. 그러면 부신도 망가지고 췌장도 망가져. 얘는 계속 이 만드느라고 이거 뭘 만들려면 힘들거든. 네? 있는 재료 다 끌어다가 막 그냥 맨날 만들으려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것도 망가지고 이것도 망가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나중에 이 코티솔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빵량은. 네? 아예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메가리가 없고 의욕이 없고 그냥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부신이 망가지면. 그래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 행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그것이 잘못되면 수많은 어떤 몸의 오류가 일어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희 대표님이 생활 습관 못 고칠 병은 없다. 못 고칠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갖다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가 이제 생기는 원인은 아시겠죠? 자, 원인은 내가 폭식을 한다든지 당을 갖다가 너무 많이 단 것을 좋아하고 그쪽에 많이 노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을 너무 게을리 한다든지 운동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근육이 있어요. 당 소비가 많은 곳 어디일까요? 근육 딱 봐도 근육이겠죠? 네, 근육. 그 다음에 뇌에서만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은 저장을 해, 당을. 평소에는 저장을 해놓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막 올라가는데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 네? 그럼 올라가면 있잖아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쓰던 에너지는 한 10분도 안 돼서 다 습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걸 막 꺼내 써요. 네.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 쓰고 이것도 이제 고갈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드레날린이 나와. 아드레날린. 예?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심장 박동을 막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뭘 소모하냐면 지방을 이제 그때부터 태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 요게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 물질 수많은 염증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예?
뭐 TNF 알파, 뭐 인슐린 1, 16, 뭐 또 등등등 많아요.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막 몸에 이게 내뱉으면 몸에 염증 지수가 확 올라가. 그러면 염증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만 내가 무슨 상처가 나거나 그래도 있잖아요. 많이 망가져요. 네? 몸이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뭐예요? 결국은 세포가 막 망가지겠죠. 여기저기. 예. 그래서 이 지방을 적정량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 염증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을 방해를 해요. 인슐린 작동을. 예. 그래서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요, 바로 이런 어떤 그 염증 물질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 예. 그래서 당장 근육을 갖다가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몸 전체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어떤 온몸의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빼내고, 이런 어떤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만큼 돈 안 들고, 그죠?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 그거 안 하는 것처럼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없다고 봐요.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뭐 엄청난 내가 뭐 있어 아무나 다 공평하잖아.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야. 제가 밤에 한 11시나 돼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참 이렇게 나가보면 와, 그게 젊은 남녀들이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그 시간에 11시 12시.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애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쟤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든든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뇌는 뭘 생각하는 걸로 소비해요. 네, 뇌는 아까 신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든지, 또 뭐랄까 하여튼 내가 돌아가는 향, 예? 우리가 뭘 보기만 해도 무슨 감정이 들잖아.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뇌에서 우리가 신경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어떤 감정이 안 들어. 예? 예. 그래서 내가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 그죠? 예, 그 모든 순간순간에 글루코스를 이용합니다. 아까 당. 우리가 근육은 아까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지방을 태워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뇌는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이 당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면 이 뇌가 하얗게 그냥 시원해지면 당 떨어지면 뇌가 확 마시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건데 우리 뇌 신경세포는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능력이 없어요. 근육은 저장한다 그랬죠. 이 뇌 신경세포는 그걸 못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잠잠하게 있을 때는 어떻게 이 당이 이제 적당히 공급돼서 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겠죠. 근데 막 스트레스를 내가 왕창 받았어. 그럼 막 이 뇌가 그냥 막 한시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막 온갖 생각들이 막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갖다 대줘야 돼. 혈관이 이런 데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내 신경세포들이 쫙 아까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신경세포들이.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이게 그냥 적당히 일을 할 때는 애들이 그냥 공급해 주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았어. 일을 잘해. 문제가 없어. 근데 주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게 막 그냥 계속 액션 포텐시라 그랬죠 내가. 전기를 막 계속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에너지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혈관에다가 빨리 더 많은 거 좀 보내줘 해요. 그러면 혈관에 한계가 있잖아. 그죠? 한계가 초과되면 이게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받는 순간, 뇌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뇌 세포들은요 저장을 못 하잖아.
그때 필요한 걸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해요. 이 혈관에 있는 혈관을 열고 닫고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네?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세포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빨리 더 많이 열어줘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얘가 발을 딱 떼고 열어줘요 이 혈관을. 그러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요렇게 작동을 해요. 내 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하고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구조가 되죠. 자 이제 당을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뭐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매년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학문이 발전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다 보고 최첨단 학문을 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빼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시간을 엄청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지금도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그래도 쉽게 좀 알 수 있게끔 어려운 내용이 사실 이거 엄청 어려운 내용.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용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대신 제가 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이 시간이 지금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떠먹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다 잊어버리라 그냥. 왜냐하면 다 기억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런 걸 들으면서 내 몸이 이렇게 귀하고 너무나 정교하고 멋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 정도만 느끼면 최고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진짜 그게 중요하구나. 요것만 인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당을. 네? 당을 아직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몸에. 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다고 하자고. 그럼 우리 군인 세포들이 있잖아요. 면역세포. 군인 세포들이 얘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딱 리셉터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요런 걸 딱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요거 와서 모양이 맞잖아요. 그죠? 딱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요걸 적군이 나타났구나. 적군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구나 라고 감지를 해가지고 안으로 신호 전달을 한다 그랬죠. 신호 전달을 해가지고 요 핵에서 뭘 한다고? 요걸 갖다가 분해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요걸 안으로 확 잡아와요. 잡아오면 요 안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 라이소솜이라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요 안에 있는 여기서 만드는 일꾼들에 의해가지고 얘를 확 분해해버려요. 분해해가지고 쪼가리를 요런 쪼가리 요런 쪼가리들이 있겠죠. 요거 분해하면 그 쪼가리를 바깥에다가 딱 이렇게 요런 걸 내놔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군인들이 딱 돌다가 순찰을 돌다가 요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생체 이물질이잖아. 그죠? 적군이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없는 것을 이 군인 세포들이 와가지고 요걸 딱 감지를 해요. 그럼 적군이 발생했구나 이게. 그럼 얘가 그 적군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이제 이걸 보고서 막 일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군사를 더 막 만들어낸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또 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군사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얘들을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드는. 그리고 또 어떤 세포들은요, 얘를 잡아놓을 수 있는 요런 걸 만들어내요. 요걸 항체라 그래, 항체. 그 항체를 수천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없이 띄우듯이 온몸에 쫙 띄워요.
혈관을. 그러면 얘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구석에 숨어 있는 거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버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들 박멸을 하는 게 면역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죽어 있는 건 좋아. 근데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무슨 뭐 오래 생긴 물질이 있네. 우리 몸에. 그 얘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들은 다 죽었는데 얘들이 보니까 요게 딱 맞아 또 이렇게. 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것도 적군인 줄 알고 적군으로 감지해서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어요. 자가. 요걸 자가 항체라 그래. 자가 항체. 예? 예, 자기 자신을 죽이는 항체. 예, 그렇게 해서 요게 만약에 췌장에 있는 세포다. 그럼 췌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바이러스는 죽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예? 예, 췌장이 망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뇨가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적군에 감염되거나 이게 이런 걸 우리는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체 이물질 영어로 뭐라 그랬죠? 제노바이오틱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노바이오틱이 몸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들을 죽일 때 이어서 활성산소도 만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래봐. 그럼 어떻게 돼? 적군도 죽지만 도로도 망가지고 집도 부서지고 막 그러겠죠. 몸이 그죠? 예. 그래서 적군이 침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라면을 자꾸 먹네. 라면 속에 뭐가 있어요? 생체 이물질이 있잖아. 예? 라면, 빵, 막 이런 거 자꾸 먹어. 그럼 생체 이물질을 막 몸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야. 멀쩡한 내 몸을. 그럼 어떻게 돼? 당뇨가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낫지가 않아요. 낫지가 않아요. 라면을 좋아하는군요. 아니, 라면은 진짜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빵을 좋아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좋은 음식, 예? 좋은 음식은 뭐냐면 상동성이 높은 깨끗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싼 거 중에는 나쁜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성들이 방광염이 많아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빈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그 요도가 구조상 짧아서 감염되기가 쉬워. 그래서 방광염에 걸린 여자분이 병원에서 그냥 약을 갖다가 먹었어요. 예? 처음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했는데 이 방광염이 잘 안 나가니까 계속 먹었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이 생겼냐면요, 제시형 불량성 빈혈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데, 예? 이거 낫게 하려고 약을 갖다가 먹었더니 예? 여기가 망가졌어요. 제시형 이게 뭐예요? 골수가 망가진 거예요. 골수. 예? 이건 불치병, 죽는 병이에요. 이건 놔둬도 괜찮은데. 바로 이 약에 이게 제노바이오틱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현상들에서 여기가 공격당한 거예요. 어디가 공격당할지 아무도 몰라. 예. 그래서 약을 함부로 꼭 필요할 때 잠깐 먹는 거는 뭐 위급상황에 먹어야죠. 예? 근데 그걸 계속 오랫동안 달고 먹는 건 엄청 위험합니다. 예? 예.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잠깐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처음에는 인슐린이 잘 만들어져요. 잘 만들어지는데 왠지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거야. 작동을. 인슐린 양은 충분한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당이 안 낮아져. 네? 인슐린이 뭐 한다 그랬어요? 혈관에 있는 당이 여기 나가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잘 못 보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100에서 한 1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복당이. 예. 그래서 요게 한 4, 5년, 3, 4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습관을 그대로 안 고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뇨로 넘어가는데 이때가 되면 뭐예요?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을 제대로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해. 예. 인슐린 기능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당화혈색소 아까 얘기했죠? 당화혈색소가 뭐예요? 당화혈색소. 맨날 술 취만 얘기해 네? 병원에서 혈액 속에 녹아 있는 당. 혈액소 녹아 있는 당? 예. 그거는 이제 혈당이고. 자, 우리가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죠. 어디까지 왔어? 적혈구. 그죠? 몇 분 남았어? 우리 몸의 세포가 아까 30조 개라 그랬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적혈구. 숫자. 적혈구, 백혈구 등등 포함해서 피 세포, 피 관련 세포가 있잖아요. 90에서 95%입니다. 숫자로 따지보면. 그래서 피가 달아, 우리 몸이. 네? 피 세포가.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많은데 적혈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아요. 우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내가 여기 씻는 데에 딱 이렇게 담아놓으면 쫙 깔아앉아요. 뭐가? 적혈구가 깔아앉아요, 이렇게. 마사지 얘기를 안 했거든. 빨갛게. 얘는 내가 마사지 안 되겠어. 마사지. 위에는 무슨 색? 얼굴 보고 바로 가는 거야. 어? 난 와라. 피를 중간색. 위에는 노르스름한 색이에요. 아무튼 네? 마사지. 그 가운데 얇게 이렇게 하얗게 있는 색이 있어, 흰색. 요게 뭐냐면 백혈구. 흰색, 백. 네? 백혈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게 뭐다? 적혈구라. 적혈구 왜 무거우냐? 그 안에는 철이 많아, 철. 쇠가 무겁죠? 쇠는 물에 바로 깔아앉아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깔아놓는 거야. 네? 적혈구에는, 네? 적혈구에는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e, 철. 네? 네. 그래서 이 철이 여기가 아니 근데 그게 성형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여러 가지 이게 뭐 OH가 있고 또 이게 뭐 이렇게 해서 OH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햄 구조라고 합니다. 햄. 우리 저 소시지 햄 뭐 이런 것처럼 햄 구조라고 해요. 철이 딱 가운데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적혈구가 이렇게 여기에 산소가 딱 달라붙어요, 오토가. 네? 산소가 붙어가지고 철에 그래서 운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여기서 산소를 쫙 뿌립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산소를 이제 가지고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산소를 가지고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 예?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자, 어쨌거나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당이 많죠. 아까 당은 여러 생겼다 그랬죠. 그죠? 예? 이 당이 여러분들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네? 당이 여러분들 가서 당의 농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당이 있잖아. 예. 당이 있어서 보통 한 5% 정도, 5에서 6% 있잖아요. 6% 정도는 이렇게 당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이게 반응이 일어나요. 적혈구에 이런 한 5%, 6%는 이 당화 혈색소, 이걸 당화 혈색소라 그래요. 요게 혈색소야, 이게. 혈색소에 뭐가 당이 붙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그 당화 혈색소예요. 근데 요렇게 붙인 게 보통 사람은 한 5, 6% 돼.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 농도가 높잖아. 130, 150 이렇게.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붙겠죠, 이게. 이게 그죠? 이게 더 많으니까. 요게 더 많이 붙어. 그래서 한 6.5에서 뭐 10까지 또는 11%
여기가 당화가 되는 거야. 당화 일색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당이 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당이 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산소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잘 못해. 예?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당화 혈색소가 되면.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생기면 활성산소가 생겨. 활성산소. 예? 이 철을 변형시켜 가지고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에 도는데 이 활성산소가 많다. 예? 그럼 어떻게 돼? 혈관에 세포들이 다 있죠. 이 세포들이 활성산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포가 막 망가져. 혈관이 망가져요. 예? 혈관이 망가지고 이거 염증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죠? 염증이 생기면 여기 이물질이 막 와서 달라붙어 또 기름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혈관이 막혀? 쉽게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막히는 혈관들이 많아져 가지고 온갖 합병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이 무서운 겁니다. 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으면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돼요. 젊은 사람일수록. 뭐 나이 든 사람이야 뭐 이제 살다 죽으면 되는데 젊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참을 살아야 돼. 예? 건강하게.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없앨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자가 항체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항체가 내 세포를 공격하더라. 그죠?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더라.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방사선은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방사선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손상됩니다. 예? 유전자가 막 손상되면 당연히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그죠? 여기저기. 예. 이거는 온갖 군데가 다 망가져요. 예.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가서 사진을 막 자주 뭘 좋다고 그거 뭐 맨날 가서 검사한다고 막 막 눌러대. 눌러대는데 그 병원 그 관계자는 뭐 뒤에 숨어가지고 환자들은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지는 뭐 뒤에 숨어서 착착 하잖아. 그죠? 지는 다 알아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예?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뭣도 모르고 가지고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1년에도 막 10번 20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아이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약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특히 우리 진통제 같은 거 있죠. 병원에 가면 주는 약이 전부 소염 진통제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소화제. 뭐 암이 걸려도 이거 주고, 뭐 어디가 아프다 다 아프면 다 이거 줘요. 이거. 예. 뭐 별로 달리 뭐 주는 게 없어. 다 이거 똑같아. 이런 것들이 또 뭐 우리가 베타 차단제, 신경을 차단하는 차단제, 위산 차단제, 위산 억제제,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먹으면 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을 시켜요. 신경의 흐름을, 신경 전달을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이 내가 내 몸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 내 몸에 정확한 신호들을 갖다 올라오고 받고 해야지만이 내 자신이 스스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왜곡을 시켜. 그래서 이런 약은 내가 진짜 열이 풀풀 끓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해열제 써야지. 그죠? 그때는. 막 냉찜질 해도 안 돼. 그럼 그때 잠깐 쓰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열나면 그냥 막 진통제, 해열제 막 먹고. 예. 그 우리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뭐예요? 이거. 진통제. 진통제죠? 이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타이레놀이에요. 이게. 네, 어서 오세요. 이런 것들을 진통제를 갖다가 조금만 뭐 어디가 좀 아프고 그러면 맨날 진통제 의존을 해서 살다 보면 이 부작용에 의해서 이 어떤 우리 몸에 있잖아요. 어딘가가 뭐 당뇨도 생기고 어딘가가 망가지고 위장도 안 좋아지고 간도 망가지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진통제가 뭐예요? 내가 여기 무릎이 아파,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 이게 무릎에 있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어디로? 뇌로. 예? 신경을 통해서 이 척추를 따라서 뇌까지 올라가요. 그 통증 아픈 신호가.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대책 좀 세워서 좀 신경 좀 써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머리 뇌에서 그걸 갖다가 계산을 내고 알고 그쪽으로 막 물질을 보냅니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타이레놀을 딱 먹었더니 전선을 딱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적군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군끼리 통화를 하면은 구조요청에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전선을 딱 끊어버리면 구조요청을 못하니까 고립돼가지고 쉽게 죽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타이레놀에 이런 거 들어가면 이 무릎에서 뇌로 가는 이 전선을 갖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아프지 당장. 응? 안 아파서 좋긴 좋은데 이 무릎은 어떻게 돼요? 예? 한 열흘이면 나가서 없어질 걸 갖다가 다 정상화 될 걸 갖다가 이거 뭐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당뇨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첫째,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원인에서 답이 있잖아. 그래서 먹는 걸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단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습관을 버려야 돼. 단 거 좋아하세요? 응? 별로 안 하는데 커피하고 빵을 먹는 거 같아요. 빵은 먹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밀가루 음식, 빵을 비롯해서 빵에는요, 우리가 빵을 고소한 우리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당화 혈색소가 당이 달라붙었죠. 이게 글라이케이션이에요. 당화라 그래, 당화. 빵을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당화를 시켜서 만드는 거야. 네? 이게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에다가 당을 붙였잖아. 그죠? 똑같아. 빵에 우리가 단백질이 있어. 여기다가 당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워버리면 온도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어요. 반응이 일어나. 단백질에. 이게 당화가 돼.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야 반응이. 예, 온도 올리면 그래서 약간 까무잡잡하게 되는 거, 그게 당화 현상이에요. 예? 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이물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뭘 더 거기다가? 됐어요. 예? 들어갔어요. 버터는 그나마 우리 그 뭐예요? 트랜스 지방. 예? 트랜스 지방이 막 따라 들어가요. 미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완전 건절시켰어요. 이 트랜스 지방을 안 넣은 빵은 담백한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맛없어서 못 먹어. 근데 트랜스 지방을 안 먹은 빵은 먹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맛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막 듬뿍 넣어요. 그래서 냄새는 막 좋지. 옆에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 예, 트랜스 지방. 이거는 생체 이물질입니다. 예, 빵에 이걸 넣어야지만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밀가루에는 뭐가 있어요? 글루텐. 그렇죠. 글루텐이 있죠. 네, 밀가루. 이 글루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세포를 망가뜨려요. 장세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소들이 내 몸에 막 많이 들어가. 장세포가 방어막을 딱 못 들어가게 방어막을 쳐줘야 하는데 장세포가 허물어져 있으니까 독소들이 막 들어가 내 몸에. 예, 그럼 어떻게 돼? 간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간에 부하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자, 그래서 먹는 거를 밀가루 먹지 말고, 예? 예. 그 다음에 과식 폭식하지 말고. 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먹었을 때 천천히 분해되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분해되는 음식이 뭐냐면 통곡물. 이런 걸 위주로, 예? 예, 그렇게 콩밥, 현미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현미하면 먹기 힘드니까 현미를 섞어서 그다음에 우리 콩이라든지 예? 이런 거. 그래서 자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섭취할 때 뭘 보통 단백질을 그럼 고기를 연상을 해요.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잖아. 기름이 많아져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이게 뭐냐면 콩하고 두부죠. 가장 좋은 게 그죠? 요거 계란은 동물이지만 우리가 계란은 좋습니다. 단백질은 요걸 갖다가 식물성을 보통 한 5-60% 총 100 중에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류, 생선 한 20-30%. 예? 그 다음에 육고기, 그지 육류 요거 한 20-30%. 요렇게 정도로 어떤 그 식단을 운영을 갖다가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너무 많이 이거 위주로만 가면 고지혈, 그죠? 우리가 LDL이라고 하는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서 너무 많아져 가지고 고지혈에 걸리고 혈관이 염증이 생기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우리 몸에 공급을 하면서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통곡물 위주로 우리가 뭐 감자를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하면 결국은 걔들이 주로 땅이 만들어져요. 그죠? 탄수화물. 그리고 운동을 적절히 해야 돼요. 자, 운동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맨날 집에서 누워가지고 댕글댕글 하면서 한 보름만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름만 그래 하고 나면요 제대로 걷도 못해요. 네? 다리에 힘 빠져가지고. 네? 네. 그리고 척추라든지 다 약해져가지고 네? 네, 비실비실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보름 동안 내가 지금 비실비실한데 보름 동안 운동을 막 했어. 네? 그럼 보름이 지나오면요 그런거리가 단단해져. 네? 편해져 벌써.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걷고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게 그냥 활기차고 그래야지 좋잖아. 매일매일 그죠? 근데 아이고 맨날 막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막 그냥 뭐 힘들고 막 그러네. 힘들고 느껴지고 그럼 그게 사는 게 질이 들어야지. 삶의 질이. 그죠? 그래서 운동은 힘듭니다. 분명히. 예. 그 힘든 것을 갖다가 기꺼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되면 내 몸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가장 나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그 어떻게 보면 손쉬운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고 내 기분도 좋아지고 하여튼 모든 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면 운동을 하면 우리가 아까 일꾼이라고 그랬죠. MAPK라고 하는 일꾼이 있어요. 네? 네. MAPK, AMPK네. AMPK. 이게 뭐냐면 AMP Associated 키네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AMPK. 운동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 일꾼이.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 당을 갖다가 세포 속으로 밀어 넣는 그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갖다가 튼튼히 하고, 근육을 재생하고, 또 얘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세포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주고. 네?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필요가 없으면 자꾸 줄어들어. 운동을 하면 얘가 일을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기초대사가 늘어나죠. 기초대사가 늘어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몸에 힘이 있고 기초대사가 늘어나면.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저런 모든 효과에 의해서 당의 혈당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약은 지금 약을 먹고 있다 그랬죠? 당뇨약. 그죠? 당뇨약을 2년 동안 드셨어요? 아니요. 언제부터? 한 4개월 됐지. 아니요. 4개월은 응? 언니는 그럼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6개월은 됐어요. 6개월? 이제 많이 안 됐네, 그죠?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 당뇨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슐린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약간 힘을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혈관에 있는 당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간에서 당이 부족하면 뭘 하냐면 간에서 당을 합성을 해요. 당을 간에서 이걸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약이에요. 네? 당뇨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전부 다 좋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의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예? 그게 좋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 죄송한데 동생이 꼭 통화를 해야 돼서. 응? 예, 통화하셔요. 네, 통화. 뭔지 알죠? 잠깐만. 예, 네. 할게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모가 아니고 이걸 해야 된다는 그래서 목표는 이 약을 내가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완전히 안 먹겠다. 예?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안 먹어도 돼요 나중에는. 예. 지금 당화 혈색소는요. 우리 그 적혈구가 수명이 며칠인 줄 아세요? 수명이 한 4개월 돼. 4개월. 아 3개월. 3개월. 4개월이지 120일 주니까. 우리 피는 적혈구의 수명은요. 세포마다 수명이 다 틀려. 수명이 가장 짧은 세포가 한 2, 3일 살고 죽는 게 있어. 태어나가지고. 그게 아까 장세포예요. 장세포는 2, 3일 일을 하고 떨어져 나가. 또 새로 생기겠죠. 예, 그게 줄기세포가 계속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는 만들어져서 120일 동안 4개월이죠. 열심히 일을 해.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적혈구가 태어나가지고 당화가 돼버리네. 당이 붙었네. 예? 그 지금? 그러면 여기 없어지려면 한 4개월 걸리겠죠. 120일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수치는 3개월 정도 지나야 변합니다. 얘들이 죽어야 되니까 없어지고 세게 나와야 되니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죠? 얘들 수명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동안의 평균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뭐 DNA 유전자에서 결국은 만들죠. 우리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 그죠? 췌장 세포에 있는 유전자 그거에 의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게 또 복잡합니다. 그게 뭐 오늘 그 설명은 안 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또 2시간 더 해야 돼.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복잡한 그 과정들 한 단계 한 단계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당의 원인은 아주 다양해요. 네, 원인은.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잘 때 잠은 잘 자요? 아니요. 생각보다 못 자. 왜 못 잔다고 생각하세요? 일찍 자면 음, 너무 피곤해서 한 10시에 자잖아요. 음, 한 2시 전에 12시에서 2시 사이 늦어도 깨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건데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근데 안 자요 얘가. 생각은 많고 아니 생각도 많이 안 많이 안 하는데 하는데 몸이 안 자는 걸 느껴요. 몸이 잠이 안 든다. 그러니까 몸은 너무 피곤해. 몸은 자야 된다 하는데 그 이제 현상은 자야 될 현상인데 얘가 내가 그 중에 일부겠지만 제 표현으로 치면 안 자는 거예요. 꽤 엄청 많이 나오네. 그래야 택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피곤하면 자잖아요. 그래가 자고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순간에 그 기간 동안에 못 해야 되는데 기억을 다 하죠. 네. 머리 사는 그리고 억지로라도 자면 눕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콜 엄청 모르게. 자, 우리가 이제 농구에 수도가 없잖아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돼도 잠을 못 자요. 네? 따지면 세포가 불편해. 우리가 낮에 움직일 때는 그래도 움직이니까. 자, 혈액 순환은요. 펌프 작용이잖아. 누가? 심장이. 네? 심장이 펌프를 하죠. 그 힘에 의해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또 뭐? 근육이 펌프를 해요. 근육 펌프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호흡, 숨 쉬는 호흡 펌프가 있어요. 숨을 쉬는 호흡 펌프. 우리가 막 열심히 뛰잖아요. 막 숨을 막 거칠게 내밀죠. 그럼 어떻게 돼? 이 호흡이 있잖아요. 막 이쪽 아랫배까지 막 하잖아. 그때 막 피가 확 돕니다. 네? 네, 호흡 펌프지까지 일어나요. 근육 펌프에다가. 네? 근데 잠을 자면 어때요? 심장도 조금만 뛰고 느리게 뛰고 근육도 안 움직이고 호흡 펌프도 없어져. 그럼 피가 돌겠어요? 안 돌아요. 예? 피가 너무 안 도는 게 잠자는 동안에. 근데 더군다나 당뇨가 있거나 예? 예. 어떤 그런 상태에서 누워서 계속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요 피가 정체됩니다. 피가 정체된다는 것은 세포에 최소한의 산소나 최소한의 영양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세포가 괴로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 불편해. 뭔지 모르게 불편해 그냥. 그래서 지금 혈액의 점도 있죠. 점도가 높아. 네? 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도는 높은데 이 저 뭐야 우리가 점도가 높고 혈액의 양은 작아요. 지금 혈액 양이 적당하게 우리가 한 5리터, 네? 6리터 뭐 이렇게 돼야 돼요. 혈액의 양이. 근데 혈액의 양이 적고 점도가 높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물을 더 넣어줘야 돼요. 물을. 네? 근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물을 마시면 소변을 다 나와버려. 소변 자주 해요? 자주 안 해? 물은 어떻게 먹어요? 물은 옛날보다는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그 소변의 느낌이 많이 왜 보통 사람이 움직이니까 자극이 많이 가잖아요 몸에. 저는 자극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보통 사람보다 많이 안 느껴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움직임이 적으면 당연히. 우리 시민의 정치에서 자, 우리가 혈액이 도는 속도가 여러 가지 회사 때가 이 정도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올리는 데는 네? 한번 받아.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안 할 때보다 혈액 도는 양이 있잖아요. 20배, 30배, 심지어는 50배까지 올라가요. 혈액 도는 양이. 예?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특히 밤에는 아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혈액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소하려면 그래도 운동을 이렇게 지금 이제 하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그것도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 바로 이 혈액의 산투압을 높여서 지금은 그냥 물을 먹어봐야 그냥 소변을 나오고 말아요. 예? 물 그래도 안 먹는 건 좋아. 물을 마시는 게 따뜻한 물. 예? 찬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묵은컵에다가 따뜻한 물 해가지고 여기다 소금을 한 줌 넣어. 네? 네. 우리 몸이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 피가 그래. 네. 그래서 좀 짭짤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 마셔요. 네. 마시면 혈액으로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네? 나트륨이 들어가면 이 안에 삼투압이 높아져. 혈관 안에 삼투압이 높아지면 내가 먹은 물이 바깥으로 잘 안 빠져나가. 소변으로 많이 안 빠져나가. 여기 다시 말해서 물이 내 몸에 많이 체류를 해요. 그럼 피가 묽어지죠? 그럼 잘 돌겠죠, 피가 좀, 그죠? 그래서 피가 잘 돌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요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잠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따뜻한 물에다가 먹을 거 한 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소변은 뭐 다 나올 것 같지 않느냐? 소변 오히려 덜해. 이래 먹으면 소변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요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도 삼투압이 낮아져가지고 몸에 있는 물 자꾸 내뱉는 거야 빨리빨리. 그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목이 마르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 요 방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일주일이나 정도만 지나도 있잖아요. 벌써 몸에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걸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